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민입니다. 이번 주 살짝 행복하게 해줬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주 후반에 크게 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2분기부터 해서는요, 시장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오늘 2분기 첫날 묵직하게 눌려 내려왔다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혹은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배우시고 계시죠.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분명히 빨갛게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교육도 준비했고요. 맨 끝부분에는 매번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는 교육에 관련된 종목 살짝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이 부분, 시황 부분 짤막하게 먼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릴게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죠? 이평선 배우고 있죠. 거기에 이제 기울기와 밀집도 이런 것을 다 배웠습니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추세 부분의 흐름은 어때요? 월봉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빨간 줄을 쳐드린 것처럼 현재 박스권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평선들이 밀집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앞전에는 60 월봉선이 조금은 벌어져 있는, 이격이 벌어져 있는 흐름이었는데 60 월봉선까지 완전하게 밀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120 월봉선까지도 밀집되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밀집 구간으로 형성되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당연히 위로 움직이겠죠. 왜? 세계 경기가 미국에서부터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쪽은 양적 완화를 충분히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120 월봉선이 어떻게 되고 있다? 끝없이 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20 월봉선이 하향으로 떨어지려면 급격히 깨져 내려가야 돼요. 얼마큼? 저 바닥에 있는 저만큼. 왜? 이게 지금 120 월봉선, 120 월봉 다 들어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저 끝에 차트에서의 종가가 빠져나가고 여기에서 그보다 밑으로 깨져 내려가야만 120 월봉선이 휘어지는 겁니다. 60 월봉선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가두리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윗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십시오. 꼭 유지하십시오. 자, 주봉입니다. 주봉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 라인을 꼬리부터 잡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꼬리 없이 몸통만으로도 하락 추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 하락 추세 부분을 돌려 넘어갔죠.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 라인인데 가파른 상승 추세 라인에서 숨고르기를 3주 동안 잘 해준 겁니다. 3주 동안 숨고르기 잘해주고 여기서 돌려진다면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없겠죠, 당연히. 자, 마지막으로 일봉입니다. 일봉 놓고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추세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중간 라인의 추세를 이용할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평행의 추세를 그릴 때 현재의 추세 그림이 어때요? 이뻐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121선이 휘어 올라가려는 위치죠. 지금 횡보 라인이지만 조금만 움직여준다면 121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 61선 벌써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단기 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위축되시기보다는 다소 과도한 흐름으로 연출됐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을 갖고 2,000포인트 미만에서는 편입 기준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계좌 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부분 한 종목만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자, 전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3월 14일 여러분들께 주식투시경 오픈해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종목의 교육 언제? 3월 21일부터죠. 건설주, 또 하나케미칼, 하나테크인, 대림산업, BNK 금융지주 어때요? 오늘 많이 내려갔다 할지라도 수익입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의 상승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NC소프트에 대한 AS 부분인데요. NC소프트 어떻습니까?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과 여러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24일날 추천드린 이후의 흐름 어때요? 이 흐름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위치의 흐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동그랗게 쳐드린 부분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캔들로서도 바닥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 확인시켜드리는 거고요. 수급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오픈해드리고 나서 바닥 대비해서 7.57% 상승.
오늘 같은 날에도 강세를 띄워줬어요. 방어적인 측면이 강하죠.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시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또 듣고 싶다, 월요일 개장 전에 이런 내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첨삭지도 참여하십시오. 다만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쉬시고, 토요일에도 여러분들도 쉬시고, 저도 쉬고, 일요일 날 야간에 여러분들께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교육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하고요, 교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강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저는 AS 방송 해드릴 때마다요,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뭐 상승 종목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락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AS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신감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에 대한 AS 해드릴 때 상승한 종목, 또 하락한 종목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러한 그 교육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정적인 수익만 올리시면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요, 벌써 3주차입니다. 벌써 3주차 다 끝나가고 있는데 주식 투시경에서 여러분들께 교육 차원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군들 대부분의 종목 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요,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핵심 공략주까지 꼭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오늘 교육방송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은? 자,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복습 내용이 뭐예요? 맨 첫 번째 페이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술적 분석, 그럼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세 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입니다. 캔들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예?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영혼. 그러면 이동평균선 뭐라고요? 추세가 강화되면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할까요? 이게 쉽게 끝날 내용들이 아니에요. 오늘 배우신 내용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배워야 될 가지수도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7가지 이렇게 돼 있죠. 우와, 복잡합니다. 기술적 분석 오늘 뭐 총정리를 한 번 더 복습해 드릴 텐데, 이동평균선을 다 배운 것 같은데 또 보니까 7가지의 또 패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자, 첫 번째로는요, 저항선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 지지선 분석, 방향속 분석, 매열도 분석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저항선이나 지지선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추세 분석 맨 처음에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죠. 그때 추세선과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실전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놓고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밀집도에 대한 분석. 이 밀집도, 윤종두는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생각을 해요. 밀집됐다라는 것은 힘의 응착. 다시 얘기해서 우리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캔들 배웠습니다. 1강부터 10강까지 캔들을 배웠는데, 그 캔들에서 도지의 역할이 어때요? 도지의 역할. 힘이 엄청나게 응집이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엄청나게 응집되면 도지의 역할은 뭡니까? 방향성, 추세의 강화 혹은 추세의 급반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똑같아요. 이 밀집도라는 것은 밀집이 됐다, 이평선이 밀집이 됐다, 꽉 밀집이 됐다, 방향이 얼르든 튀게 된다는 거죠. 튀게 됐을 때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에너지,
이 에너지 부분이 이평선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밀집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격도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격도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이격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엄청나다고 그랬죠? 이격도 하루에 다 끝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예요. 굉장히 깊게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로스 분석, 이 분석까지가 기본적인 이평선을 이용한 분석 7가지입니다. 윤정두의 핵심 비법은 아직까지도 숨겨져 있어요. 이 숨겨져 있는 비법, 쉽게 못 드리죠. 76배, 7600%의 수익률 대 1위. 이 모든 것이 녹아있는 교육,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입니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이제부터 또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선 이해하기, 같은 내용이에요. 주식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주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고요. 네?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으면 지지선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저항선이 형성된다. 이거는요, 그냥 어찌 보면 간단한 어떤 수식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인 부분을 좀 더 이따가 실전 차트에서 놓고 보시면서 배우셔야 되겠죠. 저항선의 분석은 특정한 가격에서 차익 실현 압박을 받는 현상을 저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추세선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주가 하락 시에 각각의 이동평균선을 저항선으로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배운 부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추세 배울 때 놓고 배웠던 저항과 지지표 기억나시나요? 그 부분 설명드리면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놓고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저항선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차트, 그러니까 표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막 그렸어요. 막 그렸는데 이러한 기준이 되겠죠. 이러한 기준. 이러한 기준과 어디를 볼까요? 이러한 라인으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지를 받았느냐, 그죠? 지지를 받았느냐, 이탈됐느냐, 혹은 다시 올라갈 때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저항과 지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평선을 그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이평선을. 그래서 이평선이 뒷부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주가가 올라서다가 부딪히는 이 구간을 저항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위에 놓여져 있을 때에는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에는. 아시겠어요? 간단하죠. 이건 누가 모르겠어. 그리고 다시 이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 추세 부분에서 놓고 배울 때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추세선을 그리는데, 이 추세선을 기초적으로 배울 때는 이평선을 배우기 전이니까 추세 부분이 부딪히는 공간이 저항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이평선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초록색이면 20일 이동평균선 초록색이면 그럼 조금은 완만하다는 거잖아요. 완만한 한 달 동안의 이평선의 기준에서 한 번 이탈되고 난 이후에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저항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저항으로, 매물병 라인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저항 라인에 부딪힌다는 자체가 뭡니까? 기울기를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식거래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히 따져볼게요. 정확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구, 이게 또 떴네. 4개, 5개, 6개, 7, 8, 9, 10. 제가 대충 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식거래일이에요. 대충. 여기까지가 이식거래일이에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으로 보죠. 여기서 그 다음 날의 기준에 봉이 하나 빠집니다. 캔들이 하나 빠져요. 그러면 여기에 종가가 이만큼인데 요만큼 움직여가지고 이평선의 기울기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죠. 이평선의 기울기가 안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건드릴 수 없는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바뀌려면 엄청난 강력한 탄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항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치고 올려야만 이평선의 기울기도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이미 한번 밀려 떨어져 내려올 때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기울기를 바꾸기가. 그만큼 이 이평선은 저항으로서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평선 밑에 있으면 저항을 받고 이러니까 그냥 밀려 떨어지고, 아니에요. 기울기하고도 같이 접목을 시키시고 이것을 뚫기 위해서는 앞전 흐름에서의 매물,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놓고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60일선이에요. 6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황토색이죠? 그 황토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받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저항을 받는다고. 그러고 나서 이격이 발생되면은, 이격이 크게 발생되면은 맨 밑에 캔들 뭐가 나옵니까? 뭐 장악함 같은 것이 뜨죠. 이렇게 돼서 돌려질 때에도 우리가 첫 번째로 캔들은 추세를 반전시킬 때, 고점에서건 바닥에서건 추세를 반전시킬 때 캔들을 이용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추세를 배우고 있죠. 추세라는 것은 그 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추세라고 일컫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추세 부분이 60일선 기준에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하향 추세죠. 그렇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캔들에서 바닥 돌리는 걸 배웠고 추세에서 지속되는 현상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이격을, 추세 부분에서 이격을 놓고 배웠는데 급격히 하향됐을 때는 이격으로 돌린다는 부분도 배웠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저항을 그냥 툭 치고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제 조건이 이평선의 기울기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5주선의 기준입니다. 5주선의 기준에서 계속 눌려서 내려오죠. 그러면 자, 제가 복습할 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뭐가 있냐면 추세입니다. 예전에 배울 때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복습 다시 지나가셔서 복습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배울 때 뭐가 있습니까? 상승 추세 라인에서의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제 조건이, 이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3에서 5 거래일 동안에 추세 상당 구간, 저항 상당 구간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 혹은 밑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3에서 5 거래일 정도뿐만 아니라 등락이 5에서 10% 수준의 등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큼 멀리, 이 기준 라인에서 멀리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세 번째, 변동성의 확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저항을 벗어나고 지지를 이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에, 야, 저항선이 뭐예요? 아이고, 눌리는 게 저항선입니다. 지지선이 뭐예요? 아, 지지되는 게 지지선입니다. 그건 중학생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 말고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이 저항을 뚫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5에서 10%, 그리고 변동성의 확대. 이것이 이 위쪽으로 형성이 돼야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돌려지죠. 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시겠죠? 혹은 추세의 강화로 진행된다면 밑으로 그러한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기존 추세보다 더 확대되는 추세로. 아시겠죠? 반전이나 돌리는 흐름, 그것까지도 같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했던 부분이고요. 그러한 예제 부분 우리가 함께 봤던 겁니다. 지지선은 반대급부로.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지금 누워 계시면 어떻게 금요일 날 빨리 교육 받으시고 또 움직이셔야죠. 밖에 불금인데 나가셔야죠. 오늘은 무료 교육 방송 없어요. 또 월요일 날 해드린다니까, 주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누워 계시면 안 되고 빨리 이렇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지지선 분석도 보세요. 반대급부니까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어떻게 돼요? 이평선 위에서 지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탈되면 다시 저항선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울기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실 때 현대건설의 일봉 차트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로 놓고 보신다면은 뭐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거나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 3에서 5거래일, 또 5에서 10%, 그리고 변동성의 확대,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지지 라인을 쉽게 이탈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저항 라인을 쉽게 뚫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평선의 기준에서는 이평선이 바로 저항과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한다는 걸 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평선 자체 위에 있으면 이게 지지 라인이고 이평선 밑에 있으면 저항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우니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배우자는 겁니다. 왜? 미리 배웠으니까. 추세 배울 때 우리는 미리 배웠잖아요. 추세 배울 때. 저항과 지지를 이탈하거나 돌파하는 흐름에 대해서 전제조건. 누구의 전제조건? 인터넷에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 있어요. 도서에 있어요. 우리 HTS에 있어요. 어디 있어? 아무 데도 없잖아. 윤정두가 말씀드린 기준.
그 기준대로 30년 동안 매매한 것을 압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3에서 5 거래일 동안에 추세 부분에 상단 혹은 하단 부분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5에서 10% 이상의 변동성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 없어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일봉 차트예요. 그리고 이평선 위쪽으로 전부 놓여져 있을 때가 지지라인으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60거래일선 마찬가지고 120 이동평균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놓고 보는 거고요. 방향성 분석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한정기술의 일봉 차트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의 기준에서는 시장의 시세에 방향성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이평선의 기울기, 이제 기울기가 조금씩 나온다는 겁니다.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연출된다는 거죠. 특히 단기 이평선의 기준에서는 단기 추세 부분, 그리고 중기, 중장기, 이러한 추세에서는 중장기적인, 이걸 놓고 볼 때 일봉이니까 그렇지, 주봉이나 특히 월봉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떻겠어요? 121선에 비슷한 주가 추세 흐름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성 부분을 이평선이 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보여드립니다. 배열도. 배열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역배열과 정배열이 있는데 다시 크로스를 배울 때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 구간, 단기 이평과 중장기 이평, 장기 이평이 어떤 식으로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가 하락 부분, 장기, 중장기, 중기, 그 다음에 단기, 역배열로 완전히 놓여져 있죠? 역배열로 놓여져 있으면 추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고요. 정배열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의 심화 과정은 뭘로요? 크로스 배울 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배울 때 여러분들께 심화 과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역배열에 놓여져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NC소프트가 어떻게 됩니까?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이 되게 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 와, 나는 훌륭한 전문가다. 아이고 안 됩니다. 개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기서 잡는 거는 캔들이나 이런 기존적인 부분이지 어떻게 잡아요?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급 개선되는 폭과 함께 기울기 완전히 돌려지는 이 구간이 사실상의 매수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실질적이다. 여기서 꼭 잡고 싶다면 뭐라고요? 펀더멘털적인 내용과 수급 부분도 같이 보시고 캔들까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씀드리는 이평선의 교육에서는 배열 상태를 논할 때 완전한 정배열은 이 구간에서 놓여지게 돼 있다. 이럴 때가 매수관. 그래서 박스를 여기다 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이고 윤정도는 되게 늦게 잡네.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다 편입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게 좀 작아요?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NC소프트. 이런 공간에서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펀더멘탈적인 요인, 지분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밀집도까지 한번 볼게요. 밀집도까지 보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밀집도 중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초기에 윤정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왜? 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한 방향으로 튀게 되면은 엄청난 탄력을 받습니다. 21만 5천 원에서 25만 5천 원? 아니 현대글로비스가 시가총액이 작냐고요. 저 금액 20%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이 안 걸리는 상태에 저 초대형주에서 20% 수익이 나온다? 대단한 거죠. 이러한 구간에서, 밀집 구간에서 방향성이 움직이게 돼서 방향성이 나올 때에는 충분하게 편입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심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일봉 차트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번 밀집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밀집 구간에서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밀집된 이후에 단기 이평 추세 돌려지고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오죠. 이러한 종목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매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매매를 하면 교육적인 시각도 안 돼. 매매를 안 해야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으시면서 일단 욕심은 좀 빼내셔야 돼요. 욕심을 부리시면서 교육을 받게 되면 대박 종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는 제가 잡아드릴게. 어떻게? 저는 매매를 안 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장기 훈수 드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에 집중하시고 저는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또다시 첨삭 지도로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놓고 보면서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컴투스 일봉 차트 나오네. 컴투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됩니까? 밀집 구간 이후에 나오는 흐름입니다. 풀어 죽겠어요, 저도. 그 다음 또 뭐가 나올까요? LG 상사 일봉 차트네. 이야! 우와! 나중에 이 LG 상사 일봉 차트 지금 기억 많이 해두세요.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와요. 이평선 교육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역별 구간에 이격도 발생돼. 그리고 나서 돌렸는데 이게 매수 구간이 아니라는 거야. 왜? 기울기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눌렸어. 그리고 나서 캔들도 나와주고 다시 돌립니다. 어디서 매수 구간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해 보세요. 이거는 어디서 매수 구간인지 여러분들이 복습하신 이후에 제가 금요일 날은 무료 방송 없어요. 몇 번 강조드립니다. 2주 연속 금요일 날 해드리니까 뭐 금요일 날 또 무료 방송이 있을까 봐. 아닙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금요일 날은 저도 가족과 함께. 아시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무방 없고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주말 중에 무료 방송을 하게 되면 미리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떻게 합니까? 재방송 나오는 7시, 8시 방송 끝나고 또 오전 11시, 12시에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방송 진행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 목요일까지는 야간에 방송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서 바로 여러분들 첨삭지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셔야죠. 또 참여하시는 방법, 무료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지금 전화번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오셔서 윤정도 딱 이러고 있는 사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자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 심야 시간에 약속이 잡혀 있으시더라도 안 됩니다. 오늘 교육받으시고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의 강의를 지금 이 시간에 압축을 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복습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어디 말 가실까봐 윤종두가 못 가시게 하려고 맨 뒤에 또 교육과 관련된 종목 요만큼 또 오픈을 해드리죠. 그 종목이 뭘까? 주말 내내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숨가쁘게 진행해 드릴게요. 짠! 기술적 분석의 종류부터예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해 드린 내용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일본식 캔들을 가장 먼저 1순위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추세 분석. 이게 2순위예요. 추세선과 저항선과 지지선 배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앞부분에 반전일과 되돌림을 배운 거예요. 이동평균선 배우시면 뭐 배운다고요? 그랜빌의 매매법칙, 4법칙. 그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갭을 알아야 우리가 시세를 완벽하게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서양식 패턴 분석 배울 거고요. 윤정도 제일 좋아하는 수급 배울 거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보조지표는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휘황찬란해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야, 보조지표로 이렇게 해서 주가 수익 내고, 휘황찬란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 세 가지 기준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드린 거래량, 캔들, 이평선, 이 세 가지면 기술적 분석의 80%, 90%를 다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조지표가 나온 건데 이 보조지표는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금융공학도들이 이 모든 기술적 분석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을 해서 조금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낸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쉬운 이유는 HTS상에서 다 나오거든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9구단이 굉장히 쉽잖아요. 77에 49, 88에 64. 근데 그거에 대한 원리나 논리를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죠? 숫자라는 개념의 논리, 수학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우리가 편하게 써서 쉬워 보이는 거예요. 보조지표가 그렇습니다. 이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 뒷부분에 아주 자세히, 아주 쉽게, 아주 좋게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기대 크게 하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 요 앞부분에 추세 분석의 이동평균선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맨 끝에는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리고 일목 균형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겁니다.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게 쭉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추세 분석이잖아요. 앞으로 추세 분석을 이평선 포함해서 20강 정도 진행해 드릴 거예요. 20강이면 작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20시간이야. 아니 우리나라에 어느 전문가가 20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서 추세 공부를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드물죠. 윤정도 그만큼 노력했습니다. 30년의 노하우 집중시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에 대한 계몽은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에 대한 주식 투시경,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을 위해서라면은 저 윤정도 저 한 몸 불살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복습 내용 뭐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추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 이러한 내용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추세는 한 번 형성하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세가 한 번 형성되면 굉장히 길게 간다. 캔들로 전환되는 부분을 잡아낸다면 추세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요것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놓고 보시면 추세의 분석, 추세 분석이 어떤 것이 있느냐. 큰 단원이죠. 추세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고 이거 다 배웠어요. 아주 심도 있게 배웠어요. 이거 11강입니다. 11강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못 보시면은 추세 20강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해 하나도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또 윤정두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놨어요. 꼭 보세요. 꼭 보시고. 되돌림 반전일 해드렸어요. 이제 이평선을 이번 주 수요일 13강, 14강, 15강 이평선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평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추세 강화, 확정, 특급 필살기, 이평선 이런 기준에서 가장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평선이든 지지선이든 저항선이든 추세선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윤정두만의 핵심 노하우인데 이번 주 가장 강조드리는 노하우인데 기존 추세선의 5에서 10% 범위를 이탈하거나 돌파 혹은 기존 추세선의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동안에 이탈과 돌파가 이게 형성이 돼야 신뢰도가 나온다. 그리고 기존 추세선의 변동성의 1.5배에서 3배 확대. 다시 얘기해서 하락 추세 말고 상승 추세로 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서 퉁치고 올라가. 중간중간에 꼬리 달고 뭐 이렇게 움직여.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의 범위가 뭐라고요? 여기에서 3에서 5거래일 동안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변동성 기준에서는 5에서 10%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평상시 대비해서 그래서 1.5배에서 3배 정도의 변동성이 나와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만 이 위쪽이든 이 아래쪽이든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강화가 되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조금 올라갔다고 뚫고 올라가나? 괜히 쫓아 들어갔다 손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조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이거 첫날 말씀해드렸던 윤정도의 핵심 비법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자, 반전일입니다. 반전일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 중요하다? 캔들 가지고 바닥을 잡아내는데 거래량까지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거래량이 펑 하고 터지면서 시세가 나온다면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돌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조지표에서 또 강력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보조지표 배우기에 앞서서 되돌림 구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상승 추세에 있는데 그냥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 상승 추세에서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움직이겠죠. 그렇다면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잡을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설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세라는 것은 굉장히 강화된다. 한쪽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는 돌려지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되돌림이라는 어떤 매매 전략인 겁니다. 이것은 외환 딜러라든가 파생 딜러들이 많이 쓰는 그러한 패턴 중에 하나예요.
추세 분석 중에 하나인데 되돌림 비율 많이 들어보신 비율일 거예요. 25%, 33%, 50, 66, 75 이것은 뭐냐면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뭐 3분의 2, 4분의 3 이 정도로 되돌리는 구간이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 차익 실현, 저점 편입.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냥 무조건적인 투매가 아닌 또 아무 데서나의 접근이 아닌 돌려지는 구간을 이용을 해서 차익 실현, 손절 이런 구간을 단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초보 투자자들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전략 부분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드렸어요? 심도 있게 심화 교육 이번에 시켜드렸죠. 이 부분도 추가적인 교육 받으시려면요. 첨삭지도 꼭 참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림이 좀 설명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러한 흐름들. 풀백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트리던트 시스템 이러한 부분을 누가 외환시장의 딜러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는 흐름이다. 다시 얘기해서 되돌려지는 구간만큼만 현상을 놓고 보면서 대응을 한다. 그리고 완전한 고점과 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중간 라인에서 짧게 끊어친다. 그런 개념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전체적인 이평선 집중적으로 교육하기에 앞서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이평선은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이평선에 대한 복습인 거예요. 이평선을 배우기 위해서 추세와 지지와 저항과 반전과 되돌림을 배운 겁니다.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날 그걸 배웠다면은 수요일부터 해서는 이평선에 완전히 흠뻑 푹 빠져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전체 기술적 분석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것만 아시면 7, 80%, 8, 90% 기술적 분석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다 파생된 겁니다. 그게 보조지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요?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지금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내용 맨날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우 지겨워. 그러면서 채널 안 들어가죠. 왜? 내가 들어도 아리까리 하거든. 근데 또 들으면 맞거든. 근데 뒤돌아서면 잊어먹거든. 경험치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경험치예요. 경험이 쌓여야만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캔들도 열강하면서 시가 종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자세히 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동평균선이 종가의 산술평균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돼. 그거는. 반성을.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이런 계산 방식 이것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는. 근데 이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실질적인 계산 방식 어떻게 된다고? 자,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평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평선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뭐 60거래라고 쳤을 때 이 구간 동안의 평균 기준이니까 이평선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평선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겠죠. 이렇게 흘러나요. 여기 이렇게 됐겠지. 그죠? 여기에서 이날 종가 빠져나가고 이날 새롭게 종가가 형성이 됐어. 이날 종가가 빠져나가고 이날 종가가 요만큼 형성이 됐어. 그러면 이평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지부진인 거야. 계속. 그나마 안 빠지고 있으니까 횡보 정도는 되겠지, 나중에는. 다만 여기서 돌려지려면은 하루 주가가 반짝했다고 이게 돌려집니까? 전체 60거래의 평균인데 하루 반짝했다고 돌려줘요? 반짝하려면 제대로 빵 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려줘야만 이평선이 급격하게라도 돌려질 수 있겠죠. 그것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가슴속으로 느끼시라는 거 뭐를 와 진짜 답답하네. 뭘 느껴야 되냐면요. 이평선이라는 거, 이동평균선이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산술 가격입니다. 뭐 10거래일 동안의 뭐 종가 기준의 평균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 범위 동안의 주가의 흐름에서 평균인데 저 끝에 맨 저 왼쪽에 있는 주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느냐, 현재 주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느냐, 중간의 굴곡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평균 단가 대비해서 내일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이평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걸 모르시면 뭐 하려고? HTS 보시면 다 아시는 거죠, 뭐, 그러면. 예? 이 부분을 가장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요, 이번 주 내내. 아주 그냥 목이 지금 다셨어.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겠다고요? 금요일 날은 첨삭지도 없어요. 계속 강조드려요. 괜히 또 오셔가지고, 왜 오늘은 없지? 또 그러실까봐. 예? 문의 전화하세요. 지금 옆에 문의 전화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문의 전화하시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첨삭지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하고요. 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교육 진행해드려요. 그렇게 중요한 이평선이에요. 이 이평선, 5일 이동 평균선은 뭐다? 단순하게만 쭉쭉쭉 지나갈게요. 뭐예요? 단기 생명선, 단기 추세선, 단기 심리선이라는 거예요.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예? 단기 매매 그러니까. 그러면 21선은 뭡니까? 중기 생명선, 세력선이라고 그래요. 개인 투자자 중에서 뭐 슈퍼겜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시세를 만드는 구간의 선. 자, 60거래일선은 뭐라 그럴까요? 이 부분은 수급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왜? 60거래일은 3개월이잖아. 3개월이면 1개 분기입니다. 1개 분기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추세가 나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실적 괜찮겠네 해서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적 안 좋네 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이고요. 자, 121선 그 부분도 뭐 여기 61선 다시 나오는데 분기 실적 발표 이렇게 나오는 거고 121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반기잖아요. 반기. 6개월 120거래일 동안의 장기적 매매 패턴 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경기선이고 추세 반전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 121선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까지가 목요일 날 배운 거고요. 뭐 그 이후에 배운 부분도 있겠죠. 강세국면, 약세국면, 하락쟁전, 뭐 상승반전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이평선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읽어보시면 다 되는 거야. 매매 타이밍, 기울기, 이격도, 주추세 반전. 근데 이격도는 맛만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야. 이동평균선의 기본 성향이 이런 내용으로 형성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면 이제 매매 전략 나오고 매매 전략까지는 흔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흔하게 알려져 있더라도 그럼 나중에 올게요. 그럼 큰일 나잖아. 윤정도 시청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아주 섹시한 전략 부분을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는 뭐 더 심도 있는 윤정도만의 뭐를 드려요? 뭐를 드릴까요? 비법을 드리죠. 예? 7,600% 수익률에 대한 비법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복습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 지지와 저항선의 기준, 주가 부분의 지지와 저항선, 이평선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예? 오늘. 예? 그리고 저항선의 분석, 또 지지선의 분석, 또 방향성의 분석, 다 이거 지금 배운 내용이잖아요. 차분하게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요. 배열도의 분석, 역배열, 정배열.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정배열과 역배열 이 기준은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상에 많아요. 그리고 크로스 할 때 또 배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것을 놓고 보면서 기울기를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를 놓고 볼 때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거 밀집도의 분석이에요. 이평선의 밀집도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 단기, 중기, 장기 이평이 예? 이렇게 뭉쳐져 버린다는 거야. 어느 한 지점에서 이렇게 뭉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캔들 배울 때, 도지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도지 배울 때. 예? 힘의 응집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이 튀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하락하다가 도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급격하게 돌려지든지 급격하게 추가 하락이 나오든지 마찬가지예요. 밀집되면은 일로 튀든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밀집도 분석이에요. 모르시겠어요? 그러시면 복습하셔야죠. 복습.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밀집도 분석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다 놓고 배우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복습이죠. 복습. 그리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예습도 하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이평선 관련된 어떤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나올까? 이 자료들 다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요. 일단은 먼저 지금 전화번호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로 전화하셔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물어보시고요. 금요일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무료 첨삭지도 방송이 금요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언제 하는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무료 방송 언제 있는지 자료 다운 어떻게 받는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정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누리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이 금요일 날 다소 어렵게 끝났다 할지라도 지금 금요일 날 저녁 11시, 12시에 보시는 분들 또 주말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 어때요? 지금 교육 이렇게 다 받고 나니까 자신감이 또 불끈 솟죠?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또 잡아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이런 종목입니다. 벌써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74년에 설립된 화학업체다. 이거 인터넷 다다다다닥 치시면 나와요. HTS상에서 다다다닥 치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종목명을 굳이 가려는 이유는 그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하셔야만 이 종목에 대해서 척척 박사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내용,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차분하게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이렇구나. 혹은 종목명만 아시면 이 내용들은요. HTS상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게 되면 또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놓고 보시면 눌린 구간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눌린 구간은 눌릴 수 있는 저항 구간. 오늘 이평선의 저항도 배웠잖아요. 어찌됐건 그 저항 구간을 빨간 선으로 두 개를 해드렸는데 뚫고 올라갔어요. 위에 놓여져 있는 저항 부분도 지금 뚫고 올라섰다가 눌려진 겁니다. 어떻게? 시장이 눌리면서 동반적으로. 수급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수급. 누적 수급이 개인이익이 누적 수급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추세 라인이 확장형이야. 확장형. 앞에 놓고 보신 것처럼 실적 사상 최대치로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고점, 저기 저 고점까지 못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오늘 제가 실수해서 가격도 안 주었어요. 가격도. 예? 고점 가격도. 그럼 고점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어느 종목인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신 거고요. 주봉 기준에서도 어때요? 우리 교육 내용하고 딱 맞죠? 딱 맞습니다. 지금 이평선 전체적으로 상향. 주봉 기준의 120주선 상향. 끝내줍니다. 단기 이평이 언제든 돌릴 수 있죠. 정상적인 삼각형 패턴에서의 어느 쪽 방향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윗방향, 수급 보면 알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일봉입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삼각형 패턴에서 나중에 서양식 패턴 배울 텐데 이게 쐐기형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상승 삼각형이냐 하락 삼각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도 추세 부분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왜? 추세부터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저항받던 곳 뚫고 올라섰다 내려와서 선생님 석별형 아닌가요? 석별형 맞습니다. 그런데 고점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라인만 돌려지고 다시 눌린 구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시세 부분 펑펑펑 가볍게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왜? 누적 수급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이번에 올 초에 시장 급락 나올 때 조정장에서 이 종목은 방어를 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좀 눌린 건데 횡보지 이게 어떻게 조정입니까? 그죠? 잡아낼 수 있을 때 긁어 모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종목에 대한 교육도 여러분들께 해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요, 이평선에 대해서 더더욱 깊이 들어갑니다. 이평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불끈불끈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평선의 핵심인 그랜빌의 매매 법칙도 배울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배우겠어요? 자, 2000포인트 미만에서 종목도 다 잡아내시고 교육도 전부 받아가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